예, 저희가 쉬는 시간이 있다가 또 두 번째 강좌 이후에도 있으시니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고 쉬는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간기내과 이혜영 교수님께서 심장이식 일상생활 관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전에도 뵀는데 이혜영입니다. 심장이식을 이제 수술을 외과 선생님이 해주시고 하는데 굉장히 아찔하고 그럴 때가 우리 인간이 신과 다른 것은 인간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도 죽게 할 수는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고 그게 이제 사형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근데 심장 이식의 경우는 이제 저희 내과팀이나 외과팀에서 이분을 이식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거여서 그렇지만 이제 수술하고 사실 가능성이 많지 않은 분을 수술했을 때 결국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서 이제 지난주에 한 분은 그런 이유로 이제 이식을 가지 말자고 하고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럴 때마다 집에서 많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계신 병이 콩팥병이 있는데요. 콩팥병실에 이제 레지던트로 갔을 때 콩팥병을 본 선생님이 항상 한 달이 끝나면 환자분들께 잘 배웠습니다. 인사하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느낌이 남습니다. 제가 처음에 심장이식 환자분들을 뵌 게 2004년 그땐 사실은 펠로우 첫 해였었는데 저의 의사님이 뭐를 보셨는지 그렇게 맨 땅에 밀어넣으셨는데 환자분들께서 많이 불안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어떤 면에서 처음에 많이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 관리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서양 교과서인데 서양 환자하고 한국 환자가 다릅니다. 서양 환자는 다 뚱뚱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어떤 면에서 뚱뚱하고 돈이 있는데 심장이 안 좋은 백인 남자가 좀 가난한데 교통사고로 죽는 흑인 남자의 심장을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세계 1호 심장도 그 백인 환자에게 이제 흑인 심장이 이식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떻게 엉덩이 거를 백인한테 넣냐 그런 반대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른 모양이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환자분들께서 제가 처방하고 제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 어떻다 말씀해 주시는 게 다음 환자분한테 치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요번이 지나면 이제 다음에 병실에서 뵐 때 또 진료실에서 뵐 때 불편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도와드리지 못할 부분도 있고 어쩌면 제가 너무 늦게 그거를 알게 돼서 말씀하신 그분께는 도움을 못 드려도 그 다음에 다른 분들께는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꼭 하나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가급적 충분한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르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는 환자분을 뵐 때 외래 내려가기 전에 그래도 항상 생각하고 내려가는 거는 환자분을 뵐 때 다른 분이 한 분의 생명이라면 이분은 두 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래 사시는 게 이제 본인과 본인에게 이제 심장을 주신 공여자분 두 분의 생명을 같이 사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1호신 이규태 환자분께 제가 배운 것처럼 힘드셔도 계속 일을 하시고 하셔야 이제 오래 사신다고 저는 그거를 이규태 환자분께 배운 교훈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거의 반의 환자분들께는 힘들어도 항상 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생활을 하시려면 일을 하시면서 힘든 거를 같이 이제 상의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심장이식을 했을 때 이제 심장이식을 받으신 환자분이 다른 과에 가시고 할 때 이분을 심장병 환자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기증자의 평균이 이제 28세고 받는 분의 나이가 39세여서 환자분의 몸속에서 보면은 몸에서 가장 건강한 장기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심장을 보는 저와 이제 외과 선생님 보시지만 사실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거는 다른 부분에 당뇨병이 생기진 않을까. 당뇨병이 생겼을 때 콩팥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쪽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히말라야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이제 히말라야에 한번 갔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봤는데 심장 이식 받은 분들은 다 불합격하셨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본 것처럼 신경이 잘라져 있어서 이제 심장이 눈먼 거나 마찬가지로 내 몸이 움직여도 심장은 그걸 모르고 내가 몸이 불편해도 심장 모르기 때문에 등산할 때 맥이 빨라지지 않아서 숨찬 걸 느끼는 증상이 생겨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대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심장 이식을 받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심장 이식 받으시는 분은 6개월째랑 1년째에 24시간 맥박을 봐서 어느 시점에 한번 맥박이 빨라지냐. 빨라진다는 것은 몸하고 신경하고 이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1년이 지나면은 이어지는 거 아니다. 그전에는 조직 검사를 할 때 마취하는 그 부분에 통증이 있는데 그 다음엔 집게를 집을 때 아프다는 거 말씀하시고 그거는 심장에 감각신경이 들어간 결과인데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심장이 자기 시력을 100% 발휘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항상 1단으로 가지 2단, 3단을 가지 못해서 좋은 차인데 100%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처음에 수술받고 나가셨을 때 숨찬 게 있어서 실망하셔도 1년은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힘드시더라도 직장으로 꼭 복귀를 해서 또는 일을 가지셔서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뒤에 환자분에 대한 축복인 게 우리 병원에 100분이 이제 심장이식만 100분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70분 가까운 분이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수술 받는 분들은 내가 오래 살 확률이 70% 이상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게 한 가지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는데 오래 못 살아질 것 같은 분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식 수술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다들 이제 경험을 하시지만 인공호흡기 가지고 있다가 수술장 가시는 경우보다 이제 병실에 대기하시는 수술장 가시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오래 사시는 게 뒤에 분들이 더 편하게 희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한 8주 정도는 운전을 금지하고요. 그리고 학교는 보통 4월에 퇴원하면은 2학기부터 학교에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제 한 분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여행을 할 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를 가는지. 그러니까 뭐 심장 이식 환자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는데 또는 뭐 안수영 환자분 같은 경우에 어디를 출장에 간다. 그러면 출장 갈 때 이 예방 접종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거를 그때는 잘 모르고 오늘 한 분은 논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유해성 출혈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겠냐? 사실 전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마다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감염 모르는 선생님하고 했더니 그게 유해성 출혈열은 아니고 한국형 출혈열이 한탄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 접종은 있으니까 뭐 논일을 많이 하신 분이면은 한탄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맞는 게 괜찮겠다 해서 그분은 이제 맞으시라고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번 상의하면은 제가 바로 답을 못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그 예방 접종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고민해서 같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행 가실 때 특히 외국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논일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축복이 백인들이
굉장히 어릴 때는 이쁘고 젊을 때는 이쁜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굉장히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피부의 암이 제일 많은, 이식 환자에 가장 많은 암이 피부암인데요. 한국은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에도 이제 두피에 사마귀처럼 나는 환자분들이 계셔서 혹시 이게 내가 피부암을 보고 놓치는 거 아닌가 하고 두 분을 가셔서 조직검사했는데 역시 이제 사마귀만 있어서 오늘 오셨던 환자분께는 앞서 두 분의 경험을 봐서는 이거는 사마귀 같으니까 좀 두고 봅시다. 이제 그렇게 앞서 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를 뒤에 환자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상대적으로 한국인이 외국에 비해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살기 때문에 그 반드시 이를 가지고 장기로 가야지 심장 이식은 1년 살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10년, 75% 이상의 확률로 10년의 사실로 길게 가는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 이식에서 조심해야 될 문제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3개 정도가 이제 3대입니다. 감염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잃은 경우가 있었고, 종양으로 잃은 경우가 있는데, 종양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분 정도가 계셨고요. 그리고 급사하고 거부 반응이 2개, 거부 반응이 이제 큰 원인인데, 거부 반응 중에 많은 경우는 이제 옆에 같이 동료로 다니시기도 했고, 저도 이제 경험했던, 이제 가정이 좀 순탄치 않아지면서 약을 안 드시게 돼서, 약을 안 드셔서 거부 반응이 된 분이 많았어요. 꼭 이제 일을 하시고,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약을 잘 드셔야 된다는 게, 모든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약을 잘 안 먹어서 거부 반응이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시라는 게 좀 안 된 말씀으로, 일을 하셔야지 약 살 돈이 있으시다는 뜻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을 하나하나 보면요.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잘 없어서 아직까지도 외국에서는 매년 조직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렇게 거부 반응이 많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별로 뚱뚱하지 않는 환자분한테 같은 황인종의 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은 흑인이 백인한테 맞는 게 대부분이어서, 그러고 한 번은 걸러서라도 중간중간에 초음파를 봐서 이제 심장이 붓는지를 보려고 하는데, 실은 초음파를 매번 보지만 초음파가 거부 반응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효용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초음파가 진료실에 없을 때 제가 굳이 찾지 않는 이유는 효용성이 많지는 않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열이 나는데 이게 좀 계속되면서 하루에 1kg씩 체중입니다. 최근 약들이 좋아서 거부 반응이 많지 않은데요. 근래 한 2분 정도가 급성 거부 반응이 있으셨는데 이분들은 요거를 다 느끼셨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고 체중이 늘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증상으로 이제 먼저 조직 검사하고 그날부터 약 치료를 했었어요. 꽤 잘 맞습니다. 숨이 차고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한 하루에 1kg 이상 체중이 늘고 맥이 불규칙해지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오시면 됩니다. 조현재 선생이 수요일 날 심장 이식 외래를 보고 조현재 선생 월요일, 제가 수요일 날 보고요. 각자의 외래가 제가 월목금, 조현재 선생이 수목금, 그래서 어느 날 오셔도 심장 이식을 보는 의사가 병원에 한 명은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고민해봐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검사가 현재까지 가장 큰 방법이고, 심장 이식 환자분이 역사상 이제 오래 사시게 된 가장 큰 요인 2개가 산드문이 개발된 거랑 두 번째는 조직검사가 개발된 2개입니다. 그래서 조직검사만 하는 게 없어서 힘드셔도 찜찜하면 꼭 입원하시라고 하는 게 이제 조직검사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식받는 분들의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년도 반 가까운 분들이 60 이상의 분들이 받으셨고, 젊은 분 반, 이제 나이 드신 반, 한 그 정도인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은 거부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또 젊은 친구들이 약을 잘 안 먹고 빼먹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올 때마다 한 번 더 약을 드시는지 여쭤보고, 두 번째 조직검사 많이 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고요. 조직검사는 집게로 하면은 요 크기가 커 보이는데 한 1.5cm, 1.5cm입니다.
그래서 보통 3개 이상이 돼서 하나는 거부 반응이 있고 하나는 거부 반응이 없으면 또 하나 가지고 하네. 그러니까 3판 양승하려고 집게가 3번 이상 들어가는 게 적어도 3개 이상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게를 집어서 할점을 집어내는데 1년 되기 전에는 목은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장에 대해서 짚는 거를 모르시는 이유는 여기 아직 신경이 안 들어가서이고요. 아까 안수영 환자분 질문하신 신경의 여러 종류는 신장 속에는 여러 종류가 없고요. 몸 속에 2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감각이 올라가는 감각신경이 있고 머리에서 얘를 움직이게 하는 운동신경이 있고 2개가 있는데 감각신경이 잘 들어가면 이제 집게를 집을 때 아픈 걸 느끼는 거고 운동신경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달리기 할 때 맥박이 조금 빨라지고 가만히 있을 때 맥박이 느려지는 게 이제 신경이 잘 들어가는 겁니다. 거부 반응은 꽤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빨간 게 이제 심장인데요. 요렇게 이제 점점이 있는 게 염증세포여서 염증세포가 한 군데만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3도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3도 거부 반응이 한 차례씩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보면은 꽤 심란하게 심장이 있다가 다음에 보면 또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낫지 않고 오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입원해서 이제 강한 스테로이드 약제를 쓰고 그거보다 더 센 약들도 쓰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면역학계제는 평생 복용하는 게 원칙이고 이 원칙은 외국하고 우리나라 저랑 이제 조윤재 선생님이 하는 약제 처방이 외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 왜 그런지 이제 저희가 그렇게 처방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 이제 외래 오셔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은 또 하고 이 여러 개로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염증 세포가 많이 자라기도 하고요. 이 많이 자라는 건 염증 세포도 많이 자라지만 같은 성격이 알갱이 만드는 피세포도 같은 원리로 자라고 그래서 염증 세포를 너무 많이 줄이면 이제 감염이 생기거나 또 빈혈이 생기면 이제 약을 줄이고 간혹 약을 줄이는 뭐 마이세트 또는 이뮤란 같은 약을 줄이면은 이 백혈구가 너무 줄는 게 이제 적혈구도 줄지 않을까 해서 그걸 줄이는 것이고 PD로 알려진 약이 제일 많은 쪽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는 게 이제 산디문하고 그리고 프로그라프 그런 약, 타크로벨 같은 약들입니다. PD가 특히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다르고요. PD가 가장 효과가 큰 약인 대신에 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간혹 이제 금지약물 복용해서 하는 게 이 PD를 먹어서 그렇거든요. PD 계통의 약을 먹어서 면역에 굉장히 좋은데 첫 번째는 속 쓰릴 수가 있어서 꼭 식사하고 같이 드시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또 뚱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환자들 몇 분이 얼굴 붓는다고 해서 이제 이거를 줄이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PD를 6개월간에 빨리빨리 줄여서 6개월에 끊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한 반알 정도를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외국하고 우리하고 치료가 다른 이유는 하나는 외국은 뚱뚱한 사람이 많아서 PD 반알로도 당뇨병을 만들 가능성이 많은데 한국은 뚱뚱한 분이 많지 않아서 PD 반알에 별 문제가 없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PD 반알을 끊었을 때 거부 반응이 생기는 분이 꽤 많은데 그래서 PD를 끊으면 조직검사를 한 번 이상해서 괜찮게 해야 되는데 조직검사 비용을 아무리 싸게 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우리나라에 합병증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조직검사 비용이 적지 않으면서 더하기 끊었을 때 역시 못 끊고 다시 먹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이유로 저희는 반알까지는 낮추고 반알을 좀 유지하려고 그러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 여자친구들이 이식을 받은 친구들은 진짜 이거 먹고 얼굴이 좀 둥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조직검사 몇 번 하고 약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나중에 오셔서 이 얘기 들어보니 반알에 한번 끊는 게 좋겠다 하면은 한번 환자분 몇 분을 끊으면서 이렇게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하는 게 그 외국하고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른 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술 기록 그래프를 보셨는지 모르는데 한 6년에
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서 한 1999년에서 2004년까지가 갭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전에는 뇌사자가 한 분, 서울대병원에서 뇌사자 한 분을 기증을 하시게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았다. 그럼 이분의 장기를 다 우리 병원에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마다 뇌사자를 많이 해서 콩팥 이식하고 간 이식하고 심장 이식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식을 환자를 어디서 찾건 중앙에서 다 관리해서 모든 나라에 똑같이 하니까 이 병원에서 환자 돌아가신 분을 잘 설득할 동기가 없어져서 이제 그동안에 이식해 주실, 기증하실 분들이 많이 줄었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심장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고참 환자분들 드시는 것이 이제 PD, 이뮤란, 산데문 그렇게 3대를 드시고요. 90년대 중반하고 2000년 초반에 이제 산데문 대신 프로그라프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나왔고 콩팥에 대한 작용이 조금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뮤란보다 마이랩트, 마이셉트 같은 약이 좀 더 간에 대한 불편하게 적지 않을까 하는 게 나와서 그 다음 분들은 프로그라프하고 마이셉트, 마이코페놀레이트를 쓰고 앞에는 이제 사이클로스프린, 아자시오프린을 쓰는데요. 굳이 이 고참 환자분들 다 바꾸지 않는 이유는 우리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다 한 번씩 해서 안정되어 있는 분을 바꿀 때 좋다는 보장이 없어서 앞뒤분을 나눠서 하고 거부 반응이 있을 때는 뒤에 분이 거부 반응이 생기면 앞으로 돌리기도 하고 앞에 처방에 거부 반응이 있으면 뒤로 돌리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라프, 타크로벨 다 같은 약이고요. 프로그라프 원래 약이기 때문에 약효가 조금 더 비싸고 타크로벨이 조금 더 싼데 별 차이 없어서 쓰고 있습니다. 거의 용량에 맞춰가지고 쓰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프로그라프는 공복에 먹는 게 좀 더 흡수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스나 제산제하고 먹으면 흡수가 같이 안 되기 때문에 꼭 빈속에 먹고 식사하시라고. 근데 PD를 식후에 먹고 프로그라프를 직전에 먹으면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저도 PD 하나를 해보면 그렇게 몸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PD 하나로 흡수된 경우 거의 없어서 공복에 다 드시고 아침 드시면 됩니다. 프로그라프가 적절한 용량에 들어가면은 손이 좀 떨립니다. 그래서 오실 때 이제 손 떨린다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그때 이제 제가 묵묵부답을 하고 좀 뭐 두고 봅시다. 오병희 선생님 말투대로 좀 봐봅시다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용량 이상이 가면은 손이 떨리는 게 생기고 손 저리는 게 생긴데요. 시간이 지나면은 용량을 조금씩 낮춥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용량은 첫 해는 2자리 숫자로 맞추고 둘째 이후에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맞추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잘 버텨서 시간이 지나면 줄여지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식받고 석 달 만에 오셨는데 손이 많이 떨린다 그러면은 조금 더 참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입니다. 산디문하고 결국 프로그라프가 똑같은 작용을 하는 약인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산디문은 콩팥에 조금 더 좋지 않아서 우리가 콩팥 수치를 주의해서 보고 프로그라프는 당뇨가 조금 더 많이 생겨서 저희가 당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산디문이 이제 이전부터 먹었던 산디문,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온 사이콜, 둘 다 작용은 비슷합니다. 작용이 비슷해도 비슷하고 큰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프로그라프, 산디문, 이 약들은 PER의 농도를 보고 맞추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약이 조금 약효가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떨어지더라도 약의 용량을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어서 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기 몸속에 최소의 용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검사할 때 약을 먹지 않고 오신 상태에서 피검사를 하도록 얘기합니다. 요즘 이제 병원 컴퓨터가 다 컴퓨터만 있어서 저도 항상 한참 노트하다 보면 환자분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구나 하는데 간혹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환자 얼굴을 보면은 얼굴을 본다는 것보다 잇몸이 붙지 않은가 보려고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산디문 쪽에 잇몸이 붙습니다. 잇몸이 붙는 작용이 있는 약이 산디문이 있고 또 하나는 노바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간혹 이제 얼굴을 뚫어다 보면은 노바스크 두 알 먹는 분이 잇몸 붙는 거 아닌가 보려고 이제 잇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털이 나는 분이 있어서 남자한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좀 털이 나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산지문양을 바꾸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코너가 이제 마이크로페놀레스, 센세트 마이폴트 그런 이야기 다 이건데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이야기 이뮤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가 이제 같은 이뮤란이 먼저 나왔고 그걸 대체한 이야기 이제 센세트 마이폴트인데요. 얘네의 장점은 그렇게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경향은 센세트 마이폴틱을 최대 용량까지 올려놓고 나머지 이제 위험 대비 효과를 따져야 되는 PD하고 산디문 또는 타크로벨을 좀 줄여서 걔네들을 줄이고 얘 가지고 좀 유지를 해보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센서트는 그럼 어떻게 부작용인지 볼 수 있냐? 간에 작용을 하는 약인데 간 수치가 나빠지는 경우 많지 않고요. 이 설사가 생기면은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 설사가 생기는 용량까지 한번 가본 다음에 역시 설사가 생긴다면 그거보다 한 단계 밑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의 용량이 한 알이 250인데 1500 하루에 2번 그러니까 6알 먹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우리 병원의 처방전 심장 이식 환자 처방에 6알까지 먹게 했더니 다 설사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 반응을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제 복용을 놓쳤다면은 6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냥 드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침 7시에 먹어야 되는데 피검사하고 보니까 11시다. 드시고 저녁약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서 체열하시는데 오후 3시다. 저도 오늘 확인하고 말씀드리자고 말씀드렸는데 오후 3시면은 6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전약을 건너뛰시고 4시에 안 먹은 게 생각났다 그냥 저녁약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은 비었을 때 주는 거고요. 이뮤란의 경우는 백혈구를 가지고 맞춥니다. 그러니까 간혹 이뮤란 용량이 바뀌는 것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바꾸고 그러니까 이뮤란은 간 수치는 부작용을 보는 것이고 백혈구 수치는 효과가 어떤지를 보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심장 안에 혈관에 병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매년 조직 검사를 하면서 혈관의 고라가 지금 세계적인 권장안인데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흑인백인 그 차이가 하나 있고 싶고 한국은 아직도 심장 이식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우리나라의 뇌사 환자분이 290분을 했는데 나라 전체의 심장 이식이 90분 그랬거든요. 100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식 받으신 분들 기억나면은 어제 심장이 있었는데 그냥 좀 고민하다가 다음 차례에 보기로 했어요. 그 심장을 안 쓰고 버리는 거고. 그래서 꽤 우리나라의 심장은 젊은 사람한테 받기 때문에 병이 적게 생길 수가 있고 또 민족성 동지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그래서 꼭 조직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혹시나 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최근에 좀 숨이 차다고 말씀하신 분 한 분하고 당뇨병이 있었던 분 한 분하고 두 분을 좀 반쯤 꼬셔가지고 이제 혈관 봤는데 역시 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교과서에서 하고 있는 혈관 내 초음파는 증상이 있는 분에 한해서 좀 보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병원은 1년째에 한번 졸업검사로 초음파를 보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이 문제인데요. 감염이 처음 1년이 꽤 많습니다. 1년 지나면은 감소해서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는 병실에 이식수술하고 이제 병실에 계실 때 들어갈 때 저희가 마스크 쓰고 가는데 요즘은 굳이 마스크 안 쓰고 구두 신고 가면서 환자분한테 이제 마스크 쓰시라고 하는 게 제가 마스크 쓰고 들어가도 어차피 그 공기가 다 병실의 공기가 들어가서 상관이 없어서 그러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집에서 매번 쓰시지는 않아도 좋은데 병원에 우리가 애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병원이 상당히 깨끗하지 못한 곳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병원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오시고 사람 많은 데 가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가시고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이 다 독감 예방접종 하셨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앞서 이제 한탄 바이러스 백신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탄 백신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지으신 분은 하실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렴은 5년에 한 번 정도 폐렴 예방접종 맞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외래 오실 때 말씀하시면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과 치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치과 치료할 때 하루 이틀 항생제를 먹는 게 그렇게 해가 되지는 않아서 치과 치료할 때는 그냥 항생제를 달라고 하셔서 의사들이 대개 처방을 하는데요. 항생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많고 반면 이제 교과서에는 없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김치를 먹는 민족이어서 김치하고 생선회가 이게 참 답이 없는데요. 생선회는 일반적으로 늦봄에서 초가을은 먹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기간이 한국 동해서해, 남해가 다 비브리오균이 있는 데고 그래서 뉴스에서 이제 뉴스거리가 아니어서 안 나오지만 간이 안 좋은 분들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죽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나 빨리 죽냐? 그것도 하루 만에 죽습니다. 비브리오균은 오늘 먹으면 저녁에 이제 다리가 썩어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 기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원리로 봐서 그럼 심장이 나쁜 분은 생선에 먹으면 비브리오가 많이 생기겠냐? 확실치는 않은데요. 근데 이거 교과서에 생선회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조기간은 좀 오버햄 치고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김치는 집에서 담그시는 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밖에서는 이 김치란 게 이 냉장을 했을 때 균이 다 죽지는 않아서 밖에서는 굳이 안 드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치를 안 먹어서 환자분이 김치를 먹어야 되냐고 말씀드리면 꼭 드셔야 되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염이 이제 문제인데요. 아까 고령 환자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거부 반응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거부 반응과 감염은 양날의 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적은 분은 감염이 많이 생기는 거고 거부 반응이 많은 분은 몸의 방어력이 그만큼 세서 감염은 적게 생기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한 것이고요. 그래서 박트림은 보통 처음 1년간 복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 CMV, 망막염, 이제 여기서 앓으신 경험이 있고, 근데 이게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다릅니다. 외국은 CMV, 망막 바이러스가 있는 게 많지 않아서 피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는 분을 약 치료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공기 중에 많아서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양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예방으로 약을 먹는 거 보험이 안 돼서 약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우리 병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은 매번 오실 때마다 피검사를 처음에 해서 CMV 바이러스가 올라가면은 그래서 어떤 보험 기준에 맞는 데가 되면은 약 치료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피검사를 하고 자주 오시게 하는 이유가 그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독감 접종하고 5년마다 폐렴 접종을 합니다. B형이 문제입니다. B형이 지금 여기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셨던 분이 없는데요. 이제 제 지식이 짧아서 환자를 잃은 경우가 3년 전에 있었는데 환자분이 이제 B형 간염이 있으셨고 이식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1년을 B형 바이러스 예방약제를 드셨는데 예방약제가 이게 보험이 안 돼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한 달 약값이 한 18만 원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약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 달에 B형 간염 약제값만 한 40만 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부담스러운데 환자분들 증상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1년 만에 약을 끊었는데 결국 석 달 뒤에 간염이 재발해서 돌아가셔서 아직까지 이제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듣고 요번에 이제 저희 전공의 선생님하고 한 게 한국에 B형 간염을 가진 분이 12분이 이제 이식을 받으셨는데 한국 정치에서 약을 계속 드시는 분은 다 살아계시고 약을 끊은 3분은 다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
정부에 한번 탄원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험이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잘 돼서 외국보다 약값이 많이 싸기 때문에 그 40만 원이 부담이 있는 거고, 사실 외국에서는 이식 받은 분들이 다 40만 원 이상씩 내고 그 약을 먹고 있어서 한국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B형 바이러스 보유자는 1세 동안 약을 먹어야 이분이 B형 감염 없이 예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당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쓰고, 외출 후 돌아오셔서는 손을 꼭 씻고, 가글링은 이건 환자분뿐 아니라 모두가,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덜하고 있는 위생이기 때문에 가글이 병원에서 사실 수도 있지만, 오늘 처방해보니까 병원에서도 어차피 보험이 안 되니까요. 외부에서 리스테린 파란색 약 드시고 똑같습니다. 야간동물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치는 그냥 제가 생각하고 이 정도는 어떻겠냐 생각하는 게, 집에서 담가 드시고 밖에서는 되도록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학생 환자들이 몇 명 있는데, 이 학생 환자들이 계속 설사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러면 밖의 음식이 특히 이제 김치 같은 경우는 바로 익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외식하실 때는 김치를 안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곰국 보신탕은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제 곰국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꼭 이제 물어보시고, 제가 이제 답변해 드리는 이유가, 다 원래는 심장이 안 좋았어서, 심장 안 좋을 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국을 안 드셔야지 몸이 붓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술 받으면 심장이 괜찮았어요. 단백질 많은 거 드셔도 됩니다. 단지 이제 보신탕은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보신탕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도살 과정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한 마리를 잡아서 바로 먹을 수가 없고, 이 덩치가 크니까 몇 번에 나눠서 요리를 해야 돼서 전 보신탕은 반대고, 곰국이나 다른 고깃국은 드시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매워도 PD약을 먹고 이걸 먹을 때 속썩이지 않는다는 매운 거 특히 안 드셔야 될 이유는 없고요. 짜면은 건강에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짠 게 건강에 좋냐 안 좋냐 하면 안 좋은 게 맞지만, 입맛에 맞는 거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게 좋냐, 아니면 가려서 몸이 계속 허한 게 낫냐, 이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음식은 되도록 태어나시기 전에 제가 가급적 옆에 앉아서 드시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보시라고, 한번 뭐가 되고 안 되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가 문제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 분이 꽤 있는데, 외국에서도 50% 이상의 당뇨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생겼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PD약이 당뇨를 만들 수 있고, 프로그라프가 당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추세가 이 두 약을 좀 되도록 최소로 가고, 마이셉트나 이뮤란을 많이 쓰려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용량이 줄어들면 조절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저희 경험에는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뚱뚱하지 않기 때문에 약에 안 듣는 이식 후 당뇨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잘 들어서 말씀하시면은, 그리고 올 때 피검사에서 확인되면 다 조절을 할 수 있고, 당뇨에 합병증이 생긴 분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운동인데요. 운동은 처음 1년은 운동할 때 숨찬 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맥박이 빨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죠. 처음에 5분, 10분 시작해서 점차 늘려서 하면은 많이 좋아지고, 이와 같은 환자분처럼 등산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악성 종양이 문제인데요. 악성 종양은 그냥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황인종의 축복이 피부가 튼튼하기 때문에 피부암이 적은 게 아주 가장 큰 요인이어서 피부암이 있고요. 반면 이제 점점 나이 드신 환자분들이 이식을 받기 때문에 이식받는 환자분들한테 암이 생기는 경우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자연적으로 암이 많은 나이에 이식을 받으시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냐? 저는 내시경, 위내시경은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은 추천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받고 5년에 한 번 대장암 검사를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기태 가슴 사진이나 하는 것은 오실 때 저희가 챙겨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열이 나는데 이게 이틀 이상 지속되면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 있다가 폐렴으로 독감은 실은 약치료를 꼭 안 해도 되는데요. 폐렴으로 갔을 때 약치료를 하는 게 좋아서 그렇고 근육통이 있을 때는 말씀을 하시고요. 거부 반응이 있는 분, 근육통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지만 거부 반응이 있어서 오셨던 분들을 제가 뵌 경험은 다 온몸이 쑤시고 가슴이 아파서 왔다고 해봤는데 이제 거부 반응이 있었던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변량이 줄거나 몸이 붓거나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이런 거 있을 때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설사가 너무 심하면 이건 뭐 수액 치료가 필요하니까 와야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벌써 8년 전인데요. 여기에 이제 계속 저도 이때 30대였는데 이제 40대가 됐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저희 곁에 떠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오늘이 이제 8년 지나서 올해가 우리 병원에 100분이 됐고 200분, 300분 될 때까지 계속 뵈면서 치료를 해봤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식 받은 지가 지금 딱 3년하고 한 달쯤 되는데, 조직 검사를 4번째인가 받으실 때는 좀 감각을 몰랐는데,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도 유학 가서 조인재 선생님 좀 찜찜하면 받아보라 해서 그때 받았는데, 살점 떼어낼 때, 네. 약간 쓰라린 그런 기분 같기도 하고, 약간 약간 약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사라고 이렇게 제의가 된 건지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돼야 신경이 생긴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다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 심장 집게를 집을 때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집게를 집으면서 저희는 상당히 좋아졌네 뭐 그런 생각으로 환자분의 통증과는 반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약간 약하게 그런 걸 느꼈어요. 그게 이제 신경이 잘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숨 차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 많이 좋아지나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은 더 운동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장을 오늘은 못 뵀지만 저번에 보면은 심장이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한 것보다 맥박도 올 때마다 제가 만져보면 맥박이 변동이 있고 근데 맥박 변동이 아무래도 바로바로 가지 못하고 조금 둔할 수는 있습니다. 식경이 잘 안 들어간 식경이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 예전에 심장 기능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운동을 많이 못하니까 이 폐를 움직이게 하는 가슴 근육과 오늘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근육이 부족해서 숨찬 게 있을 가능성이 더 많아서요. 뭐 운동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다음 시간에 바로 말씀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육성이 가죠. 저는 이식한 지가 1년 반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선을 먹어도 좋다, 괜찮다, 뭐 네. 안 된다 이런 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생선을 4월에서 9월 시기에는 드시지 말았으면 하고요. 날 생선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식한 후 몇 예. 년이 됐든가 계속 안 먹어야 되니까. 그거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생선회가 네. 외국에는 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비브리오균은 모든 산해에 있는 물고기가 다 비브리오균을 가지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분의 간질환 가진 분들이 급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4월에서 9월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면서도 익힌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생선을 회로 드시는 거는 고기간은 좀 피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4월, 9월이면은 실은 저희도 7, 8, 9월은 회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한 석 달 더 안 하시는 게 어떤 임상실험이나 검증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드셔도 괜찮으실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먹는 것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찬물은 저는 냉장고에 넣어놨다 집에서 그물 먹 생수로 해서 찬물을 넣는데요. 네. 찬물을 드셔도 괜찮은데 약수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물을
0도로 해도 균이 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끓이면은 균이 죽는데 네. 4도 이하로 낮추면은 얘는 그냥 균이 멈춰있지 죽지는 않아서 약소물에는 꽤 많은 균들이 있어서 찬물을 한번 끓이지 않은 찬물을 더군다나 약소물을 드시면 그건 반대고 집에서 수돗물을 정수해서 드신다. 그건 내가 집에 찬물을 먹었는데 설사가 전혀 안 생긴다. 드셔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식한 지 4년쯤 됐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식 전에는요, 제가 물을 거의 한 하루에 1.2리터, 5리터 이렇게 먹었었는데, 이식 후에는 굉장히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물을 어느 정도 물은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 많이 드셔서 네. 많이 붓는다 그러면 짜게 드시지 않으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는다고 몸에 물이 쌓이지 않고 짜게 먹는다고 쌓이지 않는데 그 어떤 요인이 있냐? 콩팥이 조금 좋지 않은 게 있으면서 짜게 먹으면 이 소금이 물을 붙잡고 같이 있어서요. 물을 지금 제한하실 필요가 없고 물을 드셨는데 물을 드시고 싶은데 드셨는데 괜찮다. 계속 드셔도 되고 먹고 싶은데 먹었더니 좀 살이 찐다. 두 번째는 이제 소금을 줄여보시고요. 더 싱겁게 먹으면 거의 대부분 확인됩니다. 전 안수영 환자분은 물 마음대로 드셔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곡물 같은 것도 좀 적게 먹는 게 낫죠. 국물이요? 네, 저 국물 하도 좋아하는데.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드시고 어떤지 가면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예, 그럼 다 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